젖은 생쥐꼴이야 마이크가. 짠. 촬영하고 꽃 가져왔지. 꽃 띄웠는데 짧게 잘라서 꽂아주면 되고 나머지는 지켰쥬. 꽃 정리해볼게요. 재채기 소리 들었어? 안녕하세요. 딱대우입니다. 오늘은 나름대로 세팅을 해봤는데요. 마이크, 녹지 공간, 인테리어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고민 상담. 드디어 500명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선무당인 딱대우가 들어주는 고민 상담. 고민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보면은 몇 가지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한가 봅니다. 사연의 종류는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애 고민에서 솔로편과 커플편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해서 이제 주니어 분들과 시니어 분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눠봤고요. 그 카테고리에 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연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다시 할까? 첫 번째 사연입니다. 곧 있으면 애인을 만난 지 10주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람차게 보내면 좋을까요? 선물이나 이런 거 그냥 기념일이 아니어도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주고받는 사이라 선물 추천보다는 무언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누가 썼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친구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좀 뿌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주년이 되면은 뭐가 제일 좋은 선물일까를 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친구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요, 결혼. 요즘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들이 많잖아요. 서류상에 등재가 되지 않더라도 세러머니로 하는 거는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국내에서는 이게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지만 혼인신고서를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쓰고 그거를 제출하는 그 과정에서 오는 감정들이 있다고 해요. 혼인신고를 한번 서류를 제출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각당할 것 같아서 다른 추천. 일주일 살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주변에 이제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치앙마이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요즘 너무 춥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연. 4년 동안 연애를 못했는데 애들이 이제 좀 따지지 말고 만나래요. 4년 전에 아무나 만나지 말고 좀 골라서 만나라더니 나이 차니까 하나만 안 맞아도 만나기 힘들다는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아서 찾겠다고 조언을 안 해줘도 된대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또 연애를 포기하셨다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담이 된다. 반대로 이렇게 계속 혼자 지내도 괜찮은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거의 다 제 친구들이 보낸 것 같아요. 향년 34세
분들과 혹은 그 또래 혹은 그 이상 그 이하일 수도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연애 안 한 지가 3년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연애 생각이 없다라고 많이 보는데 저는 전에 사귀던 분이랑 헤어진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아, 이런 사람은 안 돼라든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기준들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바로 금사빠 스타일이거든요. 내 마음이 바로 동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더 집중을 해서 관계를 발전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잘 없고 그게 마음이 들었다고 한들 생각보다 나와 마음이 같지가 않구나 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연애하기 어려워요. 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고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되죠? 제가 없어요. 제가 없는데 어떤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리는 것들이 생기고 더 내가 더 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거의 도전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저한테 보내신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그 상태만으로 100%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틀을 좀 깨고 26년에는 좀 더 내가 힘들 수 있고 내가 더 피곤할 수 있고 내가 더 상처받을 수 있더라도 그 내가 바랬던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해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무당이라고 키워드를 적어드렸는데 유튜브로 26년은 어떤 해인지 운세 콘텐츠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26년에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강한 불의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다 들춰지는 그런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준비했던 것들도 이제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간과하고 있고 잘못해오던 것들이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몇 년 동안 연애를 하지 못한 장기 연애 보류자들은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랑을 하자면 26년에는 연애를 할 거래요. 작년에도 어딜 가서 타로 보고 점 보고 오면 주변에 자랑했는데 그건 다 가짜였다. 이번엔 진짜래요. 어쨌든 저의 솔루션은 상처받을 걸 알지만 내가 피곤할 걸 알지만 그래도 죽을 걸 알면서 살잖아요. 한 번 더 속아봅시다. 이제 커플 그리고 헤어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참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10년 넘게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애인이 있어요. 답은 제가 찾아야지만 알면서도 고민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마음이 육체적인 끌림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되어야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픈 릴레이션십으로 연애를 발전해 가실 수도 있고 다자연애도 다르더라고요. 다자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형태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파트너에게 더 맞는 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X가 꾸준히 연락이 왔는데 3년을 씻다가 이번에 호기심으로 나갔어요. 근데 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멋져진 거예요. 와중에 제가 좋아하던 음식도 기억하고 집에 바래다 주고 스윗한 행동은 다 하더니 어느 순간 카톡 연락 씹고 잠수 타네요. 잠수하려고 연락한 건지 여기저기 찔러보다 여자친구가 생긴 건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전화라도 해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흑역사 만들지 말고 참을까요? 저는 전화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먼저 확답을 드리자면 꾸준히 연락을 했다? 사연 보내신 분한테 분명히 호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헤어진 이유가 사연자분도 있고 그분한테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이 사연자분을 만나고 그 헤어진 싫었던 거를 깨닫게 된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항상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헤어지고 몇 년 후에 만나는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헤어졌지. 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분명히 만나기 전에는 사연자분한테 호감이 있고 정말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난 건 분명히 명확한 사실인데 만나보니까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연자님이 주인공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호감이 가고 마음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분을 다시 만난다라는 거. 왜냐면 자기가 관심 있어서 만나자 그랬고 그거를 3년 동안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던 인간인데 아무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어도 있잖아. 어떻게 그냥 연락을 씹어? 너무 회피형이지 않아요? 혹시 전 남친이 회피형이어서 헤어지지 않았어요? 연락을 해보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하고 사귀는 건 비추.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대학에 진학 예정인 20살입니다. 저는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학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해서 고민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닐 때는 그쵸 계속 보고 그랬는데 대학에 가면은 이제 각자 바빠져서 소홀해질 것 같다. 라는 사연이고요. 남자친구를 믿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신대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 20살이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좋은 이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대학 가서 OT도 가고 MT도 가고 다시 얘기하자.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남자친구는 구독자 아니죠? 괜찮아. 그리고 딱대우님의 첫사랑썰이 듣고 싶다고 요즘에 썰 영상이 유행이라서 꼭 썰 푸는 영상을 올리시면 채널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진짜 감동이야. 이제 내 유튜브를 20살 친구도 본다라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첫사랑 썰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남친이랑 좋아하는 것들은 겹치는 게 많은데 싫어하는 부분이 너무 달라서 가끔 심하게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요. 3년째 연애 중인데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건 맞아서 더 고민이 크네요. 맞출 게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서로 얘기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잘 해결되지 않네요. 나는 이 사연자분이 제 생활에서 있는 가까운 분이라면 헤어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분이 연애하는 동안 다정하고 잘해주는 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연자님이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헤어져 보세요. 제가 왜 솔로인 줄 알 것 같다고요? 아니, 저도 몇 년씩 사귀었어요. 헤어져 봐요. 다음은 진로 사연으로 가볼게요. 우리 시니어 사연이 진짜 많았어요. 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고민이에요. 연차가 있어서 잘 안 받아주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자니 지금 연봉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고 나이 40이라서 재취업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서 어떤 직무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말에 직종을 한 번 더 바꿨어요.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콕 집어서 그 일만을 하는 직무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직업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 대체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라는 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호기심 가고 관심이 가는 분야 쪽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원하던 직무도 전환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하루하루 정말 큰 노력이 아니고 그런 마음만을 갖고 있기만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선 늦었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은 면밀히 스스로에게 솔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 이게 내가 회피가 아닐까? 그냥 지금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걸로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닐까? 라고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봤을 때에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내가 1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30 정도의 마음은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바꾸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도 조금 명확하게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전진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꿈이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다 싶은 타이밍이었는지도 알고 싶어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안 하는 건 손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직업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알게 되신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종 하시던 분들이 꾸준히 하더니 정말 멋진
몇만 유튜버가 다들 됐거든요. 그때에도 항상 유튜버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늦지 않았었고요. 진짜 늦은 건 없다.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레오제이가 될 게 아니면 유튜브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케팅 일을 할 때에도 이제 대형 유튜버 분들의 이제 에너지가 세고 그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마케팅 툴로 그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천 명, 몇백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몇만이나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광고를 드리고 이제 제품을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유튜브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안 하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가도 "너는 유튜브를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하지 못했던 건 이 영상에 담겨있는 나의 얼굴과 나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몇 시간씩 편집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핸드폰 살 때에도 '나 이제 유튜브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조금 프로라인으로 아이폰 프로라인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를 처음 살 때에도 '유튜브 편집을 할 거다.'라고 한다든지 그랬었는데, 전부 다 그 장비는 잘 쓰고 유튜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초에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연예인들 화보 찍는 프로필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스텝으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그룹이었거든요. 거기서 멤버 두 분이 각각 저한테 오즈모 포켓 3를 쥐어주면서 개인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찍어드리는데 이 짐벌 카메라를 저의 손으로 처음 만져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감이나 혹은 카메라의 움직임, 진짜 특별히 그 짐벌 카메라의 움직임이 저를 너무나 매료시키는 거예요. 카메라가 너무 사고 싶었고, 그리고 항상 생각했던 게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 이제 브이로그를 저는 항상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카메라가 있어야만 내가 핸드폰을 한다든지, 일상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들 영상을 찍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돈 주고 결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돈이 아까워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잘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도 이제 헬스장을 결제했기 때문에 헬스를 매일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카메라가 너무 갖고 싶어서 시작한 게 거의 방아쇠가 되긴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튜버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다만 유튜브는 안 하면 내가 손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하필 작년에 내가 오즈모 포켓 3를 누군가에 의해서 손에 쥐게 되었다. 그것이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는 4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어떤 분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금방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자주 올리는 게 너무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영상을 찍어봅니다. 주니어 분들의 사연을 들어볼게요. 올해 졸업하고 본격적인 취준생이 되는데 진로 방향조차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한 동생한테 팩폭 때리는 것처럼 정신 바짝 들게끔 혼내주세요.
나 완전 쌉티인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몰라서 안쓰러운 마음밖에는 들지가 않아서. 그래서 26년 2월에 졸업을 한다는 건가? 근데 저는 졸업하고 한 2달 정도를 그냥 놀았어요. 그러고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학교 들어가려고 고생했고 졸업하려고 고생했을 텐데 한두 달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 지나고 나서 이직도 거의 다 환승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직이 안 돼서 쉬었던 때를 빼면은 쉬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다니면 이제 카드값이 매달 생겨요. 그러면은 쉴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한두 달 놀고 방향을 아직 못 잡았다고 했는데 방향이 진짜 중요해요. 회사 다니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맞을까? 내가 방향을 잘 설정한 걸까? 고민하거든요. 우리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면 한두 달 정도는 좀 나를 지켜보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아니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몰라서 꿈을 못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행을 가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어른들도 많이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찾아서 좀 많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분은 저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가 갯모에 같아요. 헬스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운동을 한 개도 안 하고 체육 시간도 앉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가 한 상병 정도 됐을 때부터 체력 단련실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군인 때 월급이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병장 때. 근데 그때 이제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사서 먹고 그렇게 운동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게 21살, 2살 정도였으니까 12년 정도 지난 일이고 그 중간에 코로나 시기에 제가 2년 동안 운동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한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좀 고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처럼 매일 가긴 합니다. 그래서 주니어분들은 이런 분도 있었어. 요즘 쉬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드는데요. 쉬는 날에 또 뭘 더 공부해야 될지 구글링하고 정보를 찾게 돼요. 어떻게 하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들 이 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런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돼?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말은 예전부터 들었어요. 요즘에 워낙 경쟁이 심해서 이제 옛날 말로는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했는데 요즘에는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대외 활동도 많고 막 스펙도 엄청 많이 점점 갈수록 더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서 불안하시고 그런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불안의 원동력으로 지금도 뭘 공부해야 될지 뭔가 압박이 들고 자꾸 찾아보게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는 이분의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시기를 잘 지나만 가면 잘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드는 그 시기를 잘 지나만 가도
뭔가가 돼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분한테 너무 칭찬 드리고 싶어요. 잘하면 좋겠죠. 근데 그 상황에 항상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만으로 그것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무엇인가가 되실 거예요. 너무 웃긴 거 하나 있었잖아. 내가 이벤트 올릴 때 선무당 딱대우가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앞으로 신랑이 하는 일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선무당이라고 했지 무당이라고는 안 했는데, 근데 생년월일씨는 줘야지 무당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해서 나한테까지 사연을 보낼 정도면 이 신랑은 잘 될 거예요. 이분은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여전히 공허하고 번아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무엇인가에 쏟아보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한 표현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쳤기 때문에 공허하고 번아웃 같다, 힘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를 꼭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단순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미 무엇인가에 최선을 다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음에 스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간에 너무 그 결과에 대해서 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를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마라 X, 면 X. 오늘 저녁 치킨 어때요? 저는 치킨 진짜 자주 먹어요. 밥하기 귀찮고 해서 그냥 치킨 먹어버려요. 오늘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먹었어요. 어제는 어제 시킨 치킨 먹었고 치킨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딱히 고민은 없고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게 내일을 모르고 결과를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지치지 말고 꾸역꾸역 끝까지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려고 하면 항상 핑계거리나 시련들이 옆에 친구처럼 올 거예요. 그럴 때 꾸준히 하세요. 이 세상에 정해진 길은 없어요.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지치지 않고 끝을 봤을 때, 잘 됐을 때, 그때 가서 남들이 그걸 남들이 그걸 길이라고 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어제 자백의 대가 다 봤는데 모은역의 김고은님 대사 말투들이 대우님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해요, 대우씨. 경품 받을 번호를 알려달라니까 비밀번호 486을 써줬어. 응? 이 말씀이 오늘 사연 보내주신 다른 모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김고은 대사 말투? 김고은 말투가 김고은이랑 저랑 좀 닮지 않았어요? 저번에 방콕 갈 때 1화만 봐서 아직 김고은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고 자백의 대가를 좀 끝까지 한번 버티고 봐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다들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그러시겠지만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26년에는 진짜 감춰진 게 다 나오는 해라니까요.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버텨봐요 우리. 알았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